네, 안녕하십니까. 내 계좌를 해독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타 수익 어벤져스의 김치코리아 김본입니다. 자, 저희가 2주 만에 드디어 돌아왔는데요. 자, 매일 저녁 8시 저희 디톡스타에서는요. 해독을 통해서 계좌를 아주 건강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수익을 빵빵하게 채워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그 안 좋은 시장에서도 우리의 수익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이번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저희 톡스타 수익 어벤져스에서는요, 저 포함해서 총 3명의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업종 분석, 종목 분석, 시황 분석, 그다음 이슈 분석한 다음에 종목 상담까지 마지막에 종목 상담. 요즘 고민 많으시죠?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고민 많으시죠? 고민 많으신 분들 바로바로 종목 상담 올려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까지 저희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하시는 이 세 분과 함께 이제 저희가 우망 종목을 제시하고 수익률까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자, 디톡스타 수익 어벤져스. 자, 함께 하시는 이 두 분이 이제 저희와 함께 하는데, 함께 여러분들이 모두 다 종목 상담도 하고 이슈 분석도 하고 이런 거 같이 참여하시려면 참여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참여 방법 안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온 국민이 다 쓰는 그 노란통 메신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란통 메신저. 자, 노란통 메신저 보시면은 이제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 오픈 채팅방으로 이제 입장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주 힘드시니까 오른쪽 하단 보시면은 이 QR 코드가 있습니다. 지금 QR 코드가 나오고 있죠? 자, QR 코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카메라 실행한 다음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사진 굳이 안 찍어도 돼요. 예, 사진 자꾸 찍으면 제 얼굴만 사진만 계속 찍히니까 QR 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은 모두 입장이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 문자 샵 3989, 샵 3989, 샵 3989로 수익 어벤져스 이거 잘 쓰셔야 돼요.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수익 할 때 어벤져 어까지 괜찮겠네요. 벤 할 때 어이, 저스 할 때 여입니다. 여. 수익 어벤져스 정확히 입력하고 문자로 전송 눌러주시면은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하실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반드시 꼭 모두 다 참여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너튜브에서 우리가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자, 너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튜브에서 팍스경제증권TV, 팍스경제증권TV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를 모두 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같이 하시는 이 두 분의 소개와 함께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오늘 기다리던 그 반등이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반등이. 자, 우리가 2주 동안 자리를 비웠죠. 자리를 비웠다기보다는 연휴가 있어서 방송을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TV 방송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심지어 우리 슈퍼개미 전문가님, 제 오른쪽에 있는 슈퍼개미 전문가님,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3주 만에 봬요? 네, 맞아요. 슈퍼개미 전문가님은 3주 만에 뵙고. 네. 근데 바로 전 방송에서 네. 슈퍼개미 전문가님이 네. 추천 종목 뭘 한지 아십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현금 하셨어요, 현금. 아, 네, 맞아요. 야, 저 소름이 그냥 이 2주 동안 이 난리가 났는데, 주식시장이 이 난리가 났는데, 네. 슈퍼게임 전문가님이 3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 3주 전 방송 돌려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그 슈퍼게임 전문가님이 3주 전에 유망 종목 현금 이렇게 갖고 나오셨어요. 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줄 알았나요?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해롱해롱 될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상했었는데 이 정도로 빠질 줄 몰랐답니까? 네. 이 정도 빠질 줄 알았다는 겁니까? 예, 이따가 더 자세한 거는 알겠습니다. 제 타이밍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는 빅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2주 동안 정말 힘든 시장이었어요. 맞습니다. 저 시장이 하필 또 우리가 연휴여가지고 방송을 못 해가지고 근데
아니 광복절 연휴라서 쉬는데 대체 공휴일로 쉬는데 어떻게 이걸 반대합니까? 예. 대한독립 만세인데 그렇죠. 대한독립 만세를 저 아침에 한 20번 외쳤고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방송을 이제 2주만 했는데 그 사이에 주식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떨어져서 제가 대응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 되셨을 거예요. 안 되셨겠죠? 맞아요. 아닙니다. 노란톡 메시지 다 했습니다. 저희는 다 했는데 좀 이따 보시면 아는데 좀 재밌게 대응이 됐습니다. 자 일단 자 슈퍼게임 전문님, 네. 자 시장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 일단 반등합니까 이게? 반등이 오늘 좀 세게 좀 나타나 주는데 일단은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의 이제 테이퍼링 축소에 대한 우려가 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서 조정 이후 다시 반등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연은 총재 역시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제 확산 속도를 좀 어느 정도 좀 주시를 좀 하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기간을 좀 결정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9월 달 얘기가 좀 나왔다가 한 10월 달 정도로 좀 늦춰질 수 있다는 좀 발언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28일 오는 26일, 28일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시장 좀 변동성이 좀 형성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세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커다랗게 뭐 시세가 꺾이거나 추세가 상승 추세가 꺾이거나 하는 흐름은 좀 아닌데 우리나라 증시가요. 일단은 8월 달 초부터 첫째 주부터 이제 휴가철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부터 반등 흐름이 어느 정도 탄력을 붙고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 주었어야 하는데 2주가 지나서도 반등 흐름이 좀 나타나 주지 못하고 지금 슬금슬금 계속 꺾는 흐름이에요. 거진 한 2주 동안 조정폭이 상당 부분 좀 많았었죠. 7월 달에도 시장 흐름은 그렇게 별 볼일 좀 없었는데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반도체 대장 삼성전자가 이제 꺾여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분명하게 나올 수 있는 국면이고요. 반도체가 못 살아나면 자동차라도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현대차, 기아차 역시 좀 어느 정도 고개를 좀 숙이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장은 이제 앞으로 이제 신고가 흐름은 좀 기대를 하기에는 좀 제한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내지 조정장에 대해서 이번에 만약에 꺾여서 조정 국면을 진입하기 시작을 하면은 장기간 조정 국면이 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 좀 줄이시고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시장이 반등 나왔다고 해가지고 덥석덥석 계속 주식 비중을 늘려가면은요 향후 또 다시 올라갔다 시장이 또 다시 꺾이면은 대응이 또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국면에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손실폭을 좀 줄여가면서 현금 비중을 두둑하게 좀 챙겨놓고 시장 대응을 해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을 좀 그래도 안 좋게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빅스윙 헌터 빅터님. 네. 자, 빅터님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난주 FOMC 회의록 이후에 하락장을 면치 못했죠. 우리 아시아 시장 전체가 다 전체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그러나 오늘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오늘 들어왔었는데 무엇보다 저는 원달러 환율을 좀 요즘 예의 있게 보고 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번 주 목요일 날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금리 인상 결정 여부가 있죠. 예, 그것도 한번 중첩이 돼서 이번 주 한번 스케줄을 보아하면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모처럼 반등을 해준 시장이지만 오늘 외인들은 뭐 그렇게 적극적인 현물 매수가 없었습니다. 요것을 빌미로 해서 저도 오늘의 반등에 뭐 추가 매수해야 될 종목들이 뭐 있었지만 좀 더 참고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낙폭을 키워준다면 3,000포인트 부근에서 또 한 번의 지지 바닥을 형성을 해줄 것이나 이게 무너지게 된다면 또 한 번의 추세적인 지속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양방향 모두 열어두고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장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뭐 안 좋게 생각하시면 또 좋게 생각, 뭐 기본적으로 다들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시청자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수요일까지는 고입니다. 예, 고예요. 예, 지금 왜냐면 저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환율 과도해요. 예, 이 정도로 원화가 약하다고? 그럼 땡큐죠. 우리나라 수출 잘 되고 얼마 좋아요. 현대차 그럼 엄청 벌겠네. 삼성전자랑. 그쵸. 오늘 우리 수출입 발표 나왔잖아요. 수출입 발표 나왔잖아요. 야, 수출입 발표 어떻게 된 게 지금 전월비 40% 플러스 났어요. 또 거의 수출입
거의 매달 2배씩 폭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자, 이런데 민다고요? 아, 원래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화면 잠깐 보실래요? 자, 화면 볼게요. 자, 2020년 1월 2일부터 볼게요. 외국인 53조 팔았어요. 개인 117조 샀고 기간 63조 팔았어요. 외국인이란 기간은 2년 동안 주식을 사본 적이 없어요. 계속 팔았습니다. 뭐가 달라졌는데? 달라진 거 딱 하나예요. 예. 삼성전자 배당금 때문에 나갔던 우리나라 달러 자금, 그 다음에 그때 MSCI 정기 변경 리밸런싱 때문에 같이 나갔던 자금, 그게 겹친 거예요. 겹쳐서 잠깐 이렇게 보인 건데, 자, 저는 수요일까지 만약에 반등 나왔다고, 목요일날 금리 동결이면 잠깐 흔들린다. 금리 인상이다. 어우, 축포죠. 워낙 금리 인상이 워낙 강세입니다. 금리 인상인데 왜 워낙 강세냐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거 노란통 메신저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 제가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왜 워낙 강세가 되는지,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됐을 때, 그건 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익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김지성 캐스터 만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성 캐스터입니다. 정말 드디어 기다리던 반등이 왔습니다. 코스피는 0.9%, 코스닥은 2% 넘는 급등을 보였는데요. 자, 우리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지수 대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한 모습입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서 수익 어벤져스 운영 방식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명의 스타분들이 가지고 나온 종목들 중에 2명 이상이 동의해야지만 포트폴리오에 편입됩니다. 총 5종목으로 포트폴리오는 운영되고요. 단 3명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할 경우 5종목이 넘더라도 편입됩니다. 편입된 종목은 매수가 또는 매도가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 평균가로 매수 또는 매도가 되고요.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시한 가격을 준수하며 수익률 계산 시 각 종목마다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되고 수익률은 매회 공지가 됩니다. 참,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주 대체 공휴일이 있으면서 쉬는 동안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노란톡방 안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렸으니까요. 오늘도 참가하실 분들은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휴대폰에서요. 문자 켜주시고 샵 3989 누르신 다음에 수익 어벤져스라고 입력하시고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약 10초 정도 뒤에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를 이제 타고 입장해 주시면 우리가 방송이 되는 이 50분 동안에만 방을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오셔서 어려운 종목이 있다 이러면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시원하게 고민 해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방에는 900명 넘게 시청자분들이 들어와 계신데요. 오늘같이 이제 이번 주, 지난주처럼 시장이 힘든 장 속에서도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라면 그래도 이 힘든, 흔들리는 멘탈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포트폴리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쭉 빠지는 장이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역시 파란불을 면치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장 지수에 대비해서는 선방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DB하이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은 김정철 본부장님 종목이었고요. 13일에 급등했습니다. 사실상으로는 목표가에 도달했지만요. 매도 처리가 되지 않아서 현재 표상에서는 마이너스 4%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C 역시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조금 하락하는 모습으로 수익률을 소폭 반납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파란불을 켜고 있지만 그중에 하나 이마트가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런 지수 중에서도 이마트 슈퍼개미님 종목이었습니다. 자, 수익률은 0.88%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보자면 수익률은 마이너스 5.62%였습니다. 전체 수익률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디톡스탁 수익 어벤져스는요. 종목당 100만 원씩 투자되고 있고요. 추가 매수 기회는 단 1회입니다. 총 투자원금 1,000만 원을 가지고 10종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벤치마크 수익률이 50% 정도였고요. 코스닥 대비해서는 54%였습니다. 오늘 보유 종목 포트폴리오 수익률 마이너스 5.62%, 지금까지 매도 완료됐던 종목 수익률이 146%였죠. 최고 수익률을 기록을 하다가 지수가 빠짐에 따라 같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합산을 해보자면 오늘은 140.61%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장에 대비해서도 얼마나 올랐느냐 그것도 중요할 텐데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는요 90%입니다. 코스닥 대비해서는 85.8%의 아주 견조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다시 노란통 메신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하는 고민 상담이 있다면 바로 지금 노란톡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나갈 무료 공략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언제 매수할까요? 언제 매도할까요? 모든 투자 전략을 여기서만 짜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다면 들어오셔야 됩니다. 바로 휴대폰에 문자 켜주시고요. 샵 3989 입력하시고 수익 어벤져스라고 정확하게 내용을 입력하시고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 시작한 지 15분 됐지만요. 35분 동안 안에만 저희가 따로 방을 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궁금하시다 하시면 바로 입장을 해주세요. 바로 샵 3989 수익 어벤져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조금 더 편리하게 참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QR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이 카메라 어플로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실시간 링크가 뜹니다. 이렇게 뜨는 웹페이지가 뜰 텐데요.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정품 소통 공간이 나타나는데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신 다음에 다른 방으로 방을 옮긴다 이런 건 따라가지 마시고요. 무조건 전문가 유사 사칭방에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해 주시고 지금 휴대폰 카메라 어플로 여기 QR코드 찍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스튜디오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네, 자 시장보다도 우리가 조금 잘하긴 했어요. 잘하긴 했는데 제가 좀 할 얘기 좀 많이 있습니다만 네. 먼저 슈퍼게임 전문가님께서 네. 보유 종목 한번 리뷰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뭐 이마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장이 좀 3도를 같이 좀 해롱해롱 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좀 확보되네. 그래서 유통 관련주 로서 뭐 이마트를 한 2주 전에 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이베이코리아 지분을 3조 4천억에 좀 인수를 좀 했고 스타벅스 코리아도 50%에서 뭐 67%까지 좀 늘리면서 지분을 좀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조정을 크게 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수는 좀 견조하게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22평선은 어느 정도 좀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이 이번 주 반등 흐름이 좀 나타나준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조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뭐 커다란 수익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 단기적인 수익이 어느 정도 형성이 좀 되면은 수익 실현하면서 좀 현금 확보할 전략을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 주죠. 제가 7월 달에 에코프로 BM을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그 종목이 뭐 시장이 빠져도 거진 뭐 신고가 흐름이 계속 날아가면서 천장을 계속 뚫고 가고 있어요. 근데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 그래도 견조하게 좀 받쳐는 좀 주고는 있습니다. 받쳐는 좀 주고 있는데 시장이 또 다시 한번 조정이 좀 다음 주 이후 또 크게 나오면은 이 종목도 어차피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타나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는 게 좀 좋으실 걸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단기 고점 박스권에서 지금 현재 형성을 좀 해주고 있어요. 56,000원에서 6만 원 사이 박스권 흐름을 형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아직은 주가 흐름이 죽지 않고 버티고 있는 흐름이니까 이번 주 시장 반등 흐름을 좀 노리면서 다시 단기적인 수익을 노려보는 전략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좀 낮출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좀 별 볼 일 없고 조금 약한 흐름이 좀 형성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낮출 수 있으니까 그 목표가를 명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 당연히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 좀 되실 걸로 좀 보여지고 다날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전자결제 관련 주죠. 이게 이제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이제 배달하면서 이제 거진 뭐 집에서 이제 결제를 좀 하는 휴대폰으로 결제를 좀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개별 종목 중에 좀 하나였기도 해요. 그래서 뭐 거진 뭐 한 2, 3주 동안 코스닥 종목들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0% 미른 게 거진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 종목도 그냥 깔끔하게 그냥 손절가를 터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손절을 터치를 좀 해버렸고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하게 좀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리딩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좀 들어오시면 되는데 지금 단기 낙폭이 과한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 흐름이 또 빠르게 한번 좀 나타나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오면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현금을 확보를 좀 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릴 생각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좀 좋으실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종목들 빠졌다고 해가지고 덥석덥석 비중을 추가하거나 뭐 신규 종목을 매수하면서 늘려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이 명확하게 저점을 좀 확인을 좀 한 다음에 좀 확인하고 나서 좀 접근을 좀 해가는 것이 좋으실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유 종목 리뷰 한번 들어봤고요. 그럼 빅터님 보유 네. 종목 리뷰 한번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네, LG전자 먼저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자, LG전자 애플카 실무진이 그 비밀리 방문 이후에 뭐 향후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제일 유력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종목 손절가 14만 5천 원이었는데 일단 손절가 터치하였고 매도 처리하였습니다. 자, 왜냐면 이거 LG화학 자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있죠? 이거 GM 리콜 들어가가지고 배터리를 제조하고 LG전자가 최종적으로 배터리 모듈을 납품하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이 양쪽으로 지금 각 2,346억 원 정도를 분담을 하기로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좀 낙폭이 좀 키워졌었고 14만 5천 원 매도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요거 향후 기대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거 지속적으로 제 방에 남아 계신 분들은 코멘트를 통해서 추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봐야 될 것은 이제 월덱스인데요. 월덱스도 이제 디램 수요 저하로 이제 매도 리포트 하향 전망, 이제 목표가 하향 전망에 따른 대장주들이 먼저 하락세를 맞이했고 그에 따라서 이런 스몰캡 반도체 스몰캡 업종들도 따라서 견인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즘부터 좀 아쉬워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고 이제 공장 가동률에 상관없이 이제 웨이퍼는 지속적으로 쓰여야 되는 그런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하락 견인됐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손절가 24,000원 터치하면서 이게 조기에 이제 좀 신호는 드렸었는데 뭐 추가적으로 뭐 코멘트를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수급이 많이 약해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아쉽다. 외인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빵빵 붙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노뎁입니다. 자, 이노뎁도 손절가 터치하였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은 과감하게 손절 매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전에 이제 얘기했던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도 많이 연관이 돼 있지만 이 부분도 이제 이노뎁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시장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 그리고 이노코덱이 굉장히 효율적인 5G 향후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탁월한 코덱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좀 많이 시장에서는 이목을 받다가 목표가 32,000원이었는데 거기 좀 못 가서 터치를 못했어요. 좀 못하고 31,000원 부분에서 하락 전환되는 그런 부분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것도 이제 조정 라인 24,000원 위로는 다시 매수가 가능하니까 추가적인 코멘트 원하시는 분들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KT인데요. 자, KT는 가격 방어는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외인들이 일단 다 빠져나간 상태이고 개인들이 여기 다시 이 조정 구간에서 32,000원 위에서 재매수해 준다면 아마 탄력을 받으면서 기관과 연기금도 지금 엄청 많이 사줬었거든요. 금투뿐만 아니라 기관의 수급을 보고 타겟팅을 잡고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5G 상용 가속화 이거 보유 중인 IP를 활용해서 최대한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KT는 보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종목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논란의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 자, DB하이텍 제가 목표가 69,000원 얘기 들었거든요. 목표가 69,000원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8월 13일 날 69,000원 찍었어요, 찍기는. 근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목표가가 7만 원인 줄 알고. 제가 그제 7만 원에서 목표가를 낮췄거든요. 근데 이날 가격이 69,500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69,000원 도달했는데 제가 목표가 원래 1차 목표가가 7만 원이었고 두 번째 제가 목표가 수정한 게 79,000원이에요. 근데 79,000원 수정한 걸 제가 기억을 못하고 7만 원으로 생각하고 69,500원까지 찍어서 제가 수익실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현재 노란톡 메신저 계신 분들 수익 어벤져스 방 계신 분들은 목표가 그냥 69,000원 수정했을 때 수익실현 하신 분이 몇 분 계시다고 해요. 그 수익실현 하고 지금 급락했죠. 이거 그냥 69,500원에 수익실현 했으면
12, 3% 수익이에요. 네, 13, 14% 수익이네요. 아, 수익이었는데 이거 수익 실현 못하고 보유하고 저 그냥 7만 원 목표가 기존 홀딩인 줄 알고 그대로 그냥 계속 홀딩입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표가 수정했는데 시청자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6만 9천 원 목표가 수익 실현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제가 노란통 메신저에서 계속 7만 원 홀딩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은 6만 9천 원 수익 실현된 걸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 굳이 이런 거 수익 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전 굳이 기를 쓰고 수익 안 내도 됩니다. 원래 수익 많이 나기 때문에 기를 쓰고 수익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저 그냥 7만 원에서 수익 실현 못하고 지금 손실 중인 걸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손실 중인데 그래봐 3% 손실 중이에요. 3%. DBI텍 추가로 계속 볼 겁니다. 자, 보유할 겁니다. 자, 그리고 SKC입니다. 아, SKC 지난주 금요일 날 18만 7천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아, 정말 이게 18만 원까지 올라간 매도다. 딱 하고 있는데 2천 원 모자르고 안 갔어요. 근데 오늘 폭락이 했습니다. 오늘 폭락이 했는데 자, 오늘 일단 배터리 쪽에 안 좋은 이슈가 뭐냐, LG화학이 지금 리콜 들어갔잖아요. 추가 리콜 들어갔잖아요. GM에서 얘기해가지고. 근데 SKC가 LG화학 납품이란 말이죠. 그 첫 번째. 두 번째, SK텔레시스 관련해서 채무 보증한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밀렸는데 아, 근데 좀 심하게 밀렸어요. 제가 봤을 땐 좀 심하게 밀렸다. 이거 주가적으로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보유입니다. 원래 수익 이거 매수가가 16만 원 초반이에요. 그래서 손실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냥 보유할게요. 그냥. 제 종목들은 그 난리가 났는데 2주 동안 종목들 다 나쁘지 않습니다. 엄청 선방했어요. 저 ST팜 보세요. ST팜이 가장 손실률이 제일 커요. 이게 7%. 7% 지수가 8.4% 밀렸는데 7% 이게 제일 크고 나머지는 전부 다 DBI텍 3%, SKC는 금요일까지만 해도 수익이었는데 지금 오늘 손실 전환 2, 3%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 보유예요, 보유. 별거 없잖아요. 지수 떨어지면 뭐예요? 내 종목 아무 피해도 없는데.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종목을 얼마나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하시려면 어떻게 된다?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번 주 유망 종목 어떤 것들 가져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성 캐스터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철 본부장님께서는 대덕전자, KG ETS, 슈퍼개미님은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빅터 전문가님은 삼영무역, 자화전자 들고 오셨습니다. 자, 이 중에 어떤 종목이 오늘의 공략주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기에 공략주가 선택되면 투자 전략은 무조건 노란톡 안에서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 목표가, 손절가, 비중까지 모두 확실하게 노란톡 안에서만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에 문자 켜주시고요. 샵 3989 입력해 주신 뒤에 그 내용에다가 수익 어벤져스 입력하시고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내용 부분에서는 수익 어벤져스만 따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0초 뒤에 실시간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건데요. 이 실시간 링크를 타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또 목표가, 손절가, 비중까지 모두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고요. 또 뒤에 이어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빠진 만큼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종목 상담 들어오셔서 편하게 하시고 고민 해결까지 시원하게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공략주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빅터 전문가님의 삼영무역입니다. 삼영무역이라는 종목은 화공약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안경렌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자동차 사업부 신규 편입이 됐고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4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143%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부품에서 죄송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에서 차질이 생기면서 전년 대비해서 3, 4분기보다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향후 글로벌 전장 전망 고려 부품에 수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영무역 한번 들고 나오셨고요. 두 번째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역시 빅터 전문가님의 종목인데요. 자화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스마트폰 등에 탑재되는 고사양 카메라 모듈용 핵심 부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핸드폰 OIS 손떨림 보정 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갤럭시 중저가에 탑재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매출액 증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분기에 흑자 전환했고요. 금년도에도 흑자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추가 증설 및 생산량 확대 가능한 유력 기업이기 때문에 자화전자로 들고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슈퍼개미님 종목입니다. 슈퍼개미님은 2주 전에 나오셨을 때도 현금 확보라고 들고 나오실 정도로 시장에 대해서 약간 성견 지명이 있으신 분인데요. 오늘도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인버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인버스와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이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하락했을 때 포지션을 거는 것으로 이번에 시장 조정 국면에서는 해지 포트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고 판단하시고 이 종목을 들고 나오셨고요. 주식 비중은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하는 장세로 판단하고 계신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눈여겨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철 본부장님 종목입니다. 대덕전자 들고 나오셨고요. 메모리 반도체 D램이 DDR4에서 DDR5로 변화되면서 부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이제 전력 및 미세화 공정에서도 특화된 DDR5로 모두 전환되고 또 업종 평균이 PER 30배 대비했을 때 이제 선행 PER이 15배 정도로 굉장히 초저평가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박스권도 돌파했기 때문에 대덕전자 한번 들고 나오셨고요.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KG ETS라는 종목입니다. KG 그룹 내에서 폐기물 전문 처리 업체를 담당하고 있고요. 연소열을 활용한 발전 사업과 의료 폐기물이 전문 처리로 맡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현재 실적도 폭증하고 있는 상태고요.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91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는 2,30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어마무시하게 큰 영업이익으로 폭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극도의 초저평가된 상태고요.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KG ETS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종목이 과연 오늘의 공략주가 될지 궁금하시죠? 방송 뒷부분에 보면 공략주가 종목명이 나가지만 우리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목표가는 어디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밑에 보이시는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이 QR코드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링크 뜨니까 실시간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설명은 스튜디오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종목들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슈퍼개미 전문이 네. ETF를 갖고 나오셨어요. 네, 맞아요. 시장을 하방으로 보겠다는 건데, 이거 네. 인버스잖아요. 네, 시장 맞아요. 더 떨어지겠다. 네. 갑자기 이것도 등골이 오싹한데, 자, 네. 그럼 슈퍼개미님 왜 이걸 가지고 나오셨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시장을 여태까지 수년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봤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조정이요.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빠지고 있어요. 근데 악재로 빠지는 것은 오히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으면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조용히 빠지는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 장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충분하게 좀 나타나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민감주 중에 이제 형하고 동생이 다 꺾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 신고가 흐름은 이제는 좀 끝났다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반등 이후 어느 정도 이제 포트에 대한 해지를 해줄 수 있는 종목 하나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인버스를 좀 갖고 좀 나왔습니다. 오늘 거진 코스닥 시장이 2.6% 가까이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 주었고 이번 주까지는 반등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해요. 낙폭이 좀 단기간에 좀 셌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해 놓을 때 인버스를 좀 어느 정도 사놓으면은 향후 이제 시장 조정에 대해서도 나타난다 하더라도요 편안하게 시장 대응을 좀 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이에요, 그렇죠? 거진 3,400원, 500원 국면에서 장기간 거진 한 8개월 이상 바닥을 형성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해서 커다랗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빠져봤자 뭐 5%예요. 5%고 어느 정도 위험 관리를 좀 해줄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상품이므로 요 종목을 좀 갖고 좀 나왔습니다. 정확한 진입과 목표가는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내일 아침 알려드릴 테고요. 이 종목이 예전에는 이제 다 매매를 좀 해 갈 수 있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예전에 이제 ETN 상품이 한번 사고를 한번 쳐가지고 교육 기술을 해야지만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에서 ETF 교육을 어느 정도 수강을 해야지만 증권사에서 이제 매수를 좀 해줄 수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른 이제 교육도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절차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것도 좀 잘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이왕 하락하는 거면 네. 곱하기 2배짜리 하시지 왜? 아, 2배짜리요? 네, 2배짜리 많이 있는데. 2배짜리는 또 다음 주에 또 갖고 나오면 되죠. 알겠습니다. 이게 내가 볼 때 약간 한쪽만 발 담그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빅터 전문가님, 오늘 좀 가지고 나오신 정보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삼형무역부터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비인기 종목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안경 시장의 점유율 40%를 가지고 있는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년도부터 한국큐빅이라고 이 자동차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여기에 사업 가속화를 했다. 예. 이 한국큐빅이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들 전장부품 중에서도 이런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하이그로시 이런 카본 재질로 만들어낸 이제 수전사 도장 부분도 전담을 해서 큐빅 프린팅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고경도, 그러니까 고난이 기술도 요것들을 가미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요 내외를 불문하고 각광받고 있는 전장 사업 부문 중 파츠, 멀티 기술력이 있는 성장 기업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가져오는 이유는 이제 유보율이 좀 굉장해요. 그리고 돈이 많거든요. 돈이 많고 신사업에 충분히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자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주가는 가격 방어를 해주면서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조정 중에 와 있는데 오늘도 조금은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18,300원을 좀 두고 직전 고점 이상까지 길게 보고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평가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긴 횡보 추세를 많이 가져갔었어요. 코로나 저점 대비 이후로 10,000원에서 17,000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아직 한 두 발 정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네. 한 2차 상승, 3차 상승 여기까지 본다면 뭐 충분히 중장기로 보시면 한 25,000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자화전자인데요. 네. 자화전자입니다. 네, 차트를 좀 줄여서 보시면은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와 있어요. 예.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들은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펀더멘탈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기업 성장성이 기반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가져왔으니까 한 번씩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 예. 앞전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OIS, 이 손떨림 방지 기술력이 우리나라 점점 더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기술력을 보유 중인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갤럭시 폴드랑 또 이제 접이식 휴대폰이 이제 출시 예정인데 그것들을 고려한다면 거기에 좀 더 추가적인 매출 전망이 증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추가 증설할 수 있는 이 자금력도 가지고 있고 추가 증설과 생산량 확대에 가능한 그런 유력한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가격이 싸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빅터 전문가님 종목 보유한 종목, 새로운 종목 두 종목 한번 소개해 들어봤고요. 자, 제 종목 다시 한번 제 종목도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종목 대덕전자입니다. 이 지난번에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예, 지난번에 8월 9일날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죠. 8월 9일날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제자리입니다. 네. 제가 8월 9일날 이거 한번 갖고 나왔다가 다시 갖고 나온 종목인데 재도전인데 자 보세요. 안 밀리잖아요. 예. 제가 자랑하려고 갖고 나온 건 아니에요. 신기루 진짜 추천드리려고 갖고 나온 건데 사실 자랑하려고 좀 갖고 나왔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이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안 밀리잖아요. 이거 오히려 올랐잖아요. 더 기간 더 많이 사고 있고 외국인 샀네. 예.
대륙전자 왜 제가 얘기 드렸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D램,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그 종목들 수혜주다. 자, 죄송합니다. 우리 제체가 좀 많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네, PCB 회로 기판을 통해서 후공정 테스트까지 다 진행하고 있다. 자, PC가 DDR5로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이거 수혜주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업종 PER 30배 대비 싸다. 15배 정도로 저평가돼 있다. 이거 얘기 드렸죠. 자, 대덕전자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종목 하나 KGETS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KGETS 뭐 대덕전자 지난번에 뭐 소개 들었으니까 뭐 길게 안 할게요. 자, KGETS입니다. 요거 좀 길게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30초밖에 못 하겠네요. 자, KG그룹 내 폐기물 전문 업체입니다. 폐기물 수집, 처리, 산화, 스팀, 바이오 중위까지 다 하고 있는데요. 연소열을 활용해서 발전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기물 연소시켜가지고 그거 가지고 발전 사업 하고 있고 또 의료 폐기물 전담이에요. 그럼 코로나 관련 폐기물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의료 폐기물 다 이쪽에서 합니다. 예. 폐기물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입장벽이 아주 높은 사업이죠. 자, 실적이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실적이 얼마나 폭증하고 있냐면 2020년 영업이익이 191억이었어요. 근데 단 1년 만에 지금 2,300억 예상합니다. 올해. 실적이 무려 몇 배가 뛴 줄 아십니까? 10배가 넘게 뛰었어요. 그럼 주가는 10배 이상 갔냐? 볼까요? 주가는 10배 이상 갔는지? 네, 주가는 5,000원에서 10배 가려면 5만 원이네요. 5만 원인데 5만 원 못 갔네요. 28,000원까지 못 갔네요. 자, 5만 원 가야지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건데. 자, 극도의 초저평가. 정말 해도 너무한 저평가. 이거는 그냥 진짜 너무 저평가다. 말도 안 되는 저평가다. 이거 가지고 있는 회사가 KG그룹인데 KG그룹이 그 경제 채널이 하나 있어요. 거긴 좀 별로던데. 일단 KGETS는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거기 보시면은 일단 KGETS 같은 경우가 이제 기관 외국인 수급까지도 다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많이 올랐어요. 16% 반등했는데 사실 이거 지난주에 제가 가지고 상단까지 다 했던 종목이거든요. 오늘 가지고 나오려고 막상 가지고 나오려고 하니까 또 16% 올랐네요. 또 하지만 그래도 싸다. 저는 그래도 싸다. 이거 16% 오른 거 어떻게 삽니까? 쌉니다. 그래도 싸다니까요. 그래도 싸니까 사야죠. 네,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종목 소개 마쳤는데 자,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4자리가 벼요. 네. 종목은 5종목이에요. 예. 근데 제가 자랑하려고 가지고 나온 대덕전자 빼면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해피한 상황이네요. 예. 그쵸? 사실 대덕전자 자랑하려고 가지고 나온 거야. 2주 전에 가지고 나왔는데 편집이 안 됐어요. 예. 아, 그런가요? 근데 수익 났어요, 오히려. 그러면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자랑할 만 하잖아요. 그래서 대덕전자 빼고 내 종목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터님. 네, 저도 의견 전적 없습니다. 그냥 뭐 특별히 토론하면 이게 종목 사람 시간만 보자니까 제가 한 발짝 양보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발짝. 대덕전자는 노란톡 자랑하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노란톡방에서 할게요. 노란톡방이 대덕전자 아직 멀었어요. 아직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신택 이렇게 올라갔는데 대덕전자도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하면서 맞다. 폴더블폰 있잖아요. 또 그렇죠. 폴더블폰. 대덕전자는 폴더블폰 수혜주기도 해요. 네, 일단 바로 김민석 캐스터께서 전체적으로 종목 정리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외된 종목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외된 종목은 LG전자, 월덱스, 다날, 이노데비고요. 편입된 종목은 삼영무역,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KGETS, 자화전자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화면 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DB하이텍, 대주전자재료, SKC, KT, 이마트가 있고요. ST판까지 그대로 가고 새롭게 편입된 종목입니다. 삼영무역,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그리고 KGETS, 자화전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모두 노란톡에서만 따로 잡아드릴 겁니다. 노란톡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냐면요. 바로 밑에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 그 카메라 어플을 켜주시고요. 밑에 네모난 QR코드를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노란톡방에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오늘 이 나간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목표가까지 손절가, 비중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시청하신 입장자분들만 다 보여드릴 거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종목 상담도 뒤에 이어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면 지금 들어오셔서 상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스튜디오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목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가짜요님께서 한국 패키지 이거 진짜 몇 번째 올려주십니까? 또 올라왔네요, 이거. 한국 패키지 이거 몇 번째 올려주세요. 이거 자 안 할게요. 이거 매번 할 때마다 똑같이 계속 한국 패키지 똑같이 아니 대응 전략 알려드려도 그대로 하지도 않으신데 왜 올려주세요 또? 이거 대응 전략을요 자세히. 이번에 마지막으로 진짜 얘기 드리는데 대응 전략을 자세히 그냥 따로 드릴게요. 그 대응 전략 그대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응 전략 알려드리면 그 대응 전략으로 좀 변화를 좀 주세요. 계속 그대로 갖고 계지 마시고. 네, 자, 그 다음에 한진님께서 이제 누구한테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간만에 복귀하신 우리 슈퍼게임 전문가님. 자, 카카오 148,250원이라네요. 비중은 네. 20%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난달까지 좀 보유를 좀 했었던 종목 중에 좀 하나인데 일단은 얘는 일단 뭐 카카오뱅크랑 게임 다 상장을 좀 했죠. 그러면 상장 이슈가 끝났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청산을 좀 하면서 신규 접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자제를 좀 해야 되는 국면으로 좀 보여지고요. 고점에서 얘는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 부분 꽤 나왔어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6월 24일 날 한번 크게 한번 좀 나왔고요. 7월 21일 날도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나오기 시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짝 반등 이후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고 좀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좀 좋고 최종 마지 노선은요. 14만 원. 14만 원을 최종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요. 반등이 좀 나타나 준다고 하면은 한 15만 5천 원 정도 반등이 좀 나오면은 좀 익절하고 종목 교체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좀 장기로 보실 거면은요, 어느 정도 조정이 좀 크게 좀 나타나 준 다음에 더 싸게 접근을 좀 해 가시는 게 좋으실 걸로 좀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산개미님께서 국순당 1,500원이라네요. 비중 20%. 우리 빅터님 이거 어떻게 네. 됩니까? 국순당입니다. 일단 국순당 그 인물 관련주로 스마트팜 중요성 강조 부각 소식에 이런 급등세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관들이 계속 매집을 해주고는 있어요. 예. 이거 지금 단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이거 지금 1,500원 이요? 예, 1,500원. 예. 비중 20%. 딱 지금 그 구간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지금 2차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가 지켜줘야 되거든요. 지금 120일 중기선인데요. 여기 딱 걸쳐 있어요. 매집이 되었던 상승 쐐기 시작이 되었던 구간이고 여기 좀 8,000원 무너지면은 하락 추세로 다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8,000원 무너지면 손절 보시되 대신에 좀 낙폭을 좀 나는 여유 있게 보겠다 하시면은 7,000원까지 보시고 7,000원까지 7,000원에서 반등 여부 보시면서 단가 좀 낮추시면서 평균 단가 이쪽 매집 구간으로 땡겨 오시면서 수익 대응하시는 걸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일단은 다음 종목 인콘 한번 볼게요. 불나방님께서 인콘. 불나방님의 이 그 프로필 대한민국 비슷한. 네, 인콘입니다. 인콘 2,950원 비중 30%. 비중도 많네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인콘 우리 슈퍼게임 전문가님. 네. 자, 인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바닥이 좀 형성이 좀 되고 있어요. 2,000원 국면에서 지지를 좀 강하게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올라가도 또 금방 좀 걸립니다. 2,700원 정도 오면은 상당 부분 좀 그래도 좀 상승폭이 좀 있긴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2,700원 반등을 좀 노려보면서 좀 홀딩을 좀 해가도 좀 좋으실 걸로 좀 보여지고 최종 마지 노선은요. 1,800원 위험 관리를 좀 잡고 보시는 게 좀 좋아요. 이 국면이 이탈된다고 하면은 박스권 하단 국면이 좀 이탈될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800원 손절 라인을 좀 잡으시고 요 국면에서 반등이 좀 나타나 준다 하면은 2,700원 반등은 좀 노려보는 전략으로 보셔도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크 한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30초 동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유니크 8,710원, 비중 5%, 8,710원. 유니크 이거 수소차 관련주인데 이거 아직도 두개시나요? 수소차 지금 시장에서 얘기 안 나온 지가 지금 언젠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 자 유니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반등 못 기다리고 일단 반등 나오면 오늘 반등 나왔었네요. 반등 나오면요 바로 7,000원 정도 넘어가면 바로 매도해 주시고요. 자세한 상황 오늘 시초가 밀리면 손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한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종목 상담은요 저희가 초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바로 복귀하는 대로 바로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피해 없으시고요. 모두 다 태풍 피해 잘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수익률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